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1월 들어서 이제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척 스카이돔은 우리 팬님들의 물결로 가득 차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하늘색 물결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 애도 기간이다 보니까 검정색 패딩 물결로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콘서트 입장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오후에 올라온 뉴스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우리 임영웅님의 그 깊은 마음을 좀 이해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서 아주 기분도 좋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팩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온 것 가운데 우리 임영웅님이 지난 이 대형 여객기 참사가 있은 다음 날 서울시 분향소에 조문을 다녀왔다라는 내용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팬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요,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취소를 강요할 수는 없다. 임영웅 공연과 선택적 비난, 이런 제목의 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원래 디스패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디스패치가 연예계에서는 아주 무서운 매체라고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면 뭐 열애설 특종 잡아오는 데가 이 디스패치가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또 팩트 위주로 기사를 잘 정리하는 곳, 한번 물었다 하면은 놓지 않는 연예 매체,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디스패치가 오늘 임영웅님의 이번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공연을 하게 되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너그럽게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팩트 위주로 정리를 잘 해줬더라고요. 자, 우선은 이 디스패치의 내용을 좀 살짝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이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공연에 동원되는 스태프 수백 명이 되고요. 또 엔지니어, 또 설치기사, 진행요원, 이것도 일자리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무대를 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회사들도 많죠. 또 무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 리허설이나 뭐 런스루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는 공연 시작 3일 전부터 엄청난 공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이 테크니컬 리허설은 뭐 아시다시피 조명과 노래와 음향과 같이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런스루 리허설은 이거는 한번 딱 시작하면은 2시간 반, 3시간을 쭉 이어져서 연습이 돼야 된대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3일 전부터, 그러니까 콘서트 하기 3일 전부터 이런 많은 스태프진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사전 제작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 성동일 씨인가요? 그분 나와서 이 연기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며칠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거. 근데 문제는 공연이 취소가 되면은 임금 문제가 이제 책임 소재가 따지는 거예요. 왜 공연이 취소됐는지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지불이 되고 안 지불이 되고, 난 돈 없어, 안 돼, 받아야 돼, 이런 난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오롯이 제작사, 소위 말하면은 물고기 뮤직에 다 오롯이 책임이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딸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 팬들은 버스 대절해야 되죠. 거다가 또 숙소 예약을 했죠. 또 운송, 숙박, 식당, 이 공연에 종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냥 취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럼 연기하면 안 되냐? 연기가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 공연장 경우는 대관 전쟁인데 대체적으로 1년 전에 부킹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뭐 다음 주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특히 고척돔 같은 경우는 3월에서 10월까지 야구를 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는 1월이나 2월, 11월, 12월 요때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를 취소한다? 이거는 기자들도 이쪽 엔터업계는 알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도에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 공연 취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론가들 말로는 플랜 B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갖고는 취소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B로 나오는 것이 공연장에서 애도곡을 선곡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우리 영웅님처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무조건 취소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도 사회는 돌아가고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고 충모하고 또 생활을 하는데 애도의 기준은 없다. 정도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강제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오늘 이 디스패치에 쭉 정리가 됐습니다.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더 보탤 것도 없어요. 예. 이 기자님이 평론가 중에서는 그 김현식 평론가 유명하시죠? 김현식 평론가하고 김도헌 평론가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를 한가 봅니다. 근데 평론가 분들도 맞습니다. 예. 이 콘서트가 이 어떤 보면 그 소속사의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를 순간적으로 취소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명웅님처럼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 콘서트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애도를 표하면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 디스패치의 박혜린 기자님이 썼는데 정혜영 기자님 막 두 분이 썼네요. 네, 이렇게 취소는 강요할 수 없다. 취소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링크 주소를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링크 주소를 따라 들어가서 우리 디스패치 기자님들이 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혹시 주변에서 누가 임영웅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링크 주소를 한번 보내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조건 취소한 사람들을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취소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 가장 어려운 방법을 우리 임영웅님이 선택을 해서 아마 지금 많은 기자님들이 이제 생각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디스패치 말고 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서울에서도요. 이명우의 고척 스카이드 공연 취소 비용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 거의 디스패치 내용과 이 스포츠 서울 내용은 비슷합니다. 팩트 위주로 이번에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 대략 몇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 한번 가져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척돔을 대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최소 6억 정도가 든대요. 6억. 공연을 할 때. 왜 그러냐? 우선 이렇게 되더라고. 콘서트 티켓 매출의 8%를 수수료로 내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 현재 영웅님 콘서트를 16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평균 따지면 13만 원으로 보고 회당 여기 지금 14,000명을 잡았는데 14,000명을 계산해 보니까는 1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억 4,500만 원 곱하기 6을 하니까는 6일을 하니까는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6억 6, 4, 24 8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 고척 스카이돔은요.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사 조건도 까다로운데 우선 사용료를 먼저 3억 원 내고 봐야 돼. 내고 봐야 되고 이용 인원이 4만 명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 표현하자면 이거죠.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뭐 나는 하객이 적어 이래도 결혼식장에서는 200명이면 200명 값 다 받지 않습니까? 200명 값 다 받고 뭐 하객이 적든 말든 그거는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보통 결혼식장에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4만 명은 들어와야 돼. 기본이야, 기본.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것을 8%씩 수수료를 또 내는 겁니다. 기본 수수료가 8%, 그러니까 8%씩 4만 명이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고 들어가니까 이래서 이 고척 스카이돔의 공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4만 명을 이틀 사이에 못 모시고 오면은 관객이 안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인이 물어내는 겁니다.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죠. 거다 비용은 비용대로. 와, 우리 임영웅님은 지금 10만 명이니까 뭐 충분히 이건 감당을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용 인원이 4만 명은 기본으로 들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사용료 3억도 내고 이렇게 저렇게 요금 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척 스카이돔을 대관하는 대로 만만치 않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아무튼 언론에서 이제 임영웅님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앞으로 더더욱이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막무가내로 그냥 알지도 못하고 임영웅님한테 일부 비난했던 사람들도 반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선은 오늘 이것이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에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영웅 서울 분향소 사고 다음 날인 어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조용히 왔다 갔다던데 요런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그때 사고 나고 그 다음이 29일 날이 27, 28, 29일 날 사고 났었죠. 29일 날 사고가 나고 그 다음 날 그러면 30일 날 이제 그 서울시에도 분향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영웅님이 이 새벽에 사람들 많이 안 올 때 가서 이렇게 조문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 같은데 뭐 공식적으로 소속사에서 밝힌 건 아니지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영웅님이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특히 이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뭐 여러 얘기 나올 때 아마 영웅님이 마음의 짐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잘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참 오늘 이제 이틀째입니다. 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마 내일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좌석은 한정되다 보니까는 네, 좌석이 없다고. 뭐 지금도 티켓이 나오는 게 뭐라 그러지? 이거 환급 받는 티켓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고 싶은 사람들도 현재 못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신 분들 참 복 받으셨다. 네. 그리고 임영웅님의 그 진중하고 신중한 결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위로를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